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2강에서는 영리와의 발달과 교수 방법, 그리고 교사의 역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리와의 발달과 교수 방법입니다. 먼저, 제 처음에 살펴보신 내용이 영리와의 이런 다양한 이제 발달과 관련된 얘기죠. 자, 영유아기 발달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신체 운동 발달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거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네, 생후 1년 동안 신체 발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0에서 1세, 1세, 그 다음에 이제 2세, 3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장 폭발기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요 시기를 딱 끊어서 본다면 가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거의 1세 동안에 이제 태어난 동시에 1년 동안에 신체 발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자, 요 영아기 시기에 치아가 6개월경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요. 30개월 경에는 전이가 모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유식은 언제 시작하나요? 네, 5, 6개월경. 자, 그 다음에 영유아기 특징 중에서 대소변 조절 중요하죠. 대부분 이제 1년 좀 지난 시점, 13개월에서 15개월경에 대변을 먼저 가리고,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소변까지는 네, 20개월경 가릴 수 있습니다. 자, 태어난 아기들, 영아들 어때요? 수면 시간은, 그쵸? 미세경에 12시간으로 급격히 감소하고요. 그전에는 거의 깨어나서 잠깐 놀다가 밥 먹고 다시 자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네, 1세까지는 잠만 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아이가 커 나가면서 2세쯤 되면은 12시간 정도로, 네, 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영유아기 두뇌 발달입니다. 자, 영아기 두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아기에 어떠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 이 뇌의 시냅스 형성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기 두뇌 발달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때 다 모두 뇌 발달이 결정된다. 80% 이상, 어떤 학자들은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네, 이 앞머리 부분에 네, 그쵸? 고등 정신 능력의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영하게 전체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뇌피질도 그래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요. 자, 크게 우리 영아기 신체 운동 발달을 나눠 설명하자면, 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그다음 좀 미세한 운동 기능이라든지 자조 기술 발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근육 운동 특징 어때요? 7개월쯤 돼야지만 혼자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통 좀 빠른 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2개월에도 이렇게 떠듬떠듬해서 혼자 걸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이 한 15개월쯤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걸을 수 있다. 그 다음 18개월쯤 되면 계단을 이제 드디어 균형을 잡아서 혼자 오를 수 있고요. 18에서 24개월, 만 2세 정도가 되어야지만 달리기, 공 던지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근육 운동은요, 10개월쯤 지나야 이 엄지와 집게를 사용해서 작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건 잡기 활동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집어 먹는 게 10개월 좀 지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 기능과 자조 기술의 발달은요. 자, 대소변 조절이라든지 수저 사용하기, 혼자 옷 입고 벗기 이런 것들이 영아기 때 다 가능하도록 지도가 되셔야 되고요. 자, 걸음마기 아이들, 뭐 걸음마쟁이, 걸음마기라는 표현을 한 터들러 이렇게 뒤뚱뒤뚱 해서 신체 조절 능력이 생기면서 네, 이제는 아이가 네, 직립보행을 하면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자신감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자, 그 다음에 영아기 때 사회정서 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2세경이 되면요. 네, 다양한 정서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기본적인 4가지 정서라고 한다면 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 정도의 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울고, 기쁘다, 웃고, 그 다음에 뭔가 화가 났다, 그다음 뭔가 공포스럽다. 이거 가지고 태어난 기본적인 이런 정서에서 점차 정서가 만 2세경까지 분화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뭔가
다양한 정서의 감정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쁨과 뭔가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뭐 질투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때도 이제 죄책감 이렇게 등 다양한 정서가 분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아이들의 분노는 이세경의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아기에는 대부분 의사 표현이 울음으로 되죠. 근데 이제 언어가 획득되면서 이제 울음으로 뭔가 부정적인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말하기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6세경에 공포가 나타나는데 큰 소리라든지 또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 그다음에 갑자기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극도의 공포감,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8경쯤 되면은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서 자아 개념이 싹 틉니다. 그래서 뭐 12개월, 13개월 아이들한테 거울을 주고, 네, 이렇게 루즈 테스트 아시죠? 거울을 주고 이렇게 보여주다가 자기 얼굴에 묻혔는데도 그러니까 아직 자신이 거울에 묻혔다고 생각하지 못한 아이들은 거울을 닦으려고 합니다. 거울에 묻어있는, 네, 이렇게 묻어있는 걸. 그런데 18개월이 지나면 자아 개념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울 속에 자신이 여기 뭐가 물지가 묻어 있다면은 거울을 닦기보다는 자기 얼굴에 묻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저기 루즈 테스트를 통해서 자아 개념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를 또 현장에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양육자는 영아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양육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좀 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정서 발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네, 주 양육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2 양육자죠? 네, 교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화계의 대표적인 정서 발달의 핵심 키워드, 애착과 분리불안인데요. 자, 이 영화기에 네, 안정 애착이 형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착은 언제쯤 형성되나요? 6에서 8개월. 주 양육자와 굉장히 정서적인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 형성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애착을 안정 애착을 형성하느냐 양육자가 아이의 이런 여러 가지 반응에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랑 우는데 우리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그다음에 뭔가 지금 열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뭐 놀고 싶은지 아니면 졸리는지 민감하게 즉각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울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웃고 있어요. 같이 네, 놀아달라는 거구나. 같이 그걸 맞게끔 상호작용을 해줘서 아이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아이는 아, 이 세상에 믿을만 하구나. 네,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양육자, 편안하구나 해서 인간을 믿을 만한 해서 안정의처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불안입니다. 12개월경에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다가, 그쵸?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하고 한다면, 네, 20개월에서 24개월경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분리불안인데요. 보통이 이제 엄마랑 떨어져 있기 싫어한다든지, 낯선 환경에 노출됐었을 때, 뭐, 내려 있지 않는다든지, 주의를 맴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아기 인지 발달인데요. 자, 태어나서 2세 사이에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내적인 표상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건, 사건에 대한 이제 기억이 표상해서 내적인 표상 능력도 영아기에 만 2세에 거의 다 발달이 된다. 특히나 언어 폭발기라고 해서 언어 사용은 논리적인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이 영아기에 어느 정도 언어 발달이 규초적인 단어 습득 같은 경우 완성이 된다. 만 1세경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대상형태성, 깍꿍놀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 물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물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이 물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개념, 대상형성성입니다. 그래서 만 1세경에 이 대상형성성이 발달이 된다는 거죠. 만 2세경에는요, 언어를 비롯한 모든 상징을 사용해서 사고, 기억하기가 가능하게 돼서 기억력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자, 영아기 아이들도요, 계획, 예측, 모방이 활발해지면서 학습 활동, 놀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인데요. 자, 영아기 언어 발달은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울음이라든지, 소셜 스마일에서 이렇게 웃는 거, 그 다음에 옹알이,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때 그
울음이라든지 사회적인 미소, 옹알이에 잘 반응을 해준다 하면은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4, 5개월 경에 옹알이와 이렇게 제잘제잘 거리는 게 나타나고요. 12개월 경에는 한 단어, 대표적인 처음 단어가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엄마, 맘마 이런 첫 단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24개월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는 두 단어씩 전보식 언어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단어들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맘마, 엄마, 맴매, 아빠, 시, 그렇죠? 아빠, 빠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 단어와 명사 또는 아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니까 명사와 동사와 결합하는 이 두 단어 전보식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보식 언어의 특징은 뭐죠? 네, 목적어라든지 주격조사, 뭐 이렇게 은는이가, 을는 이런 것들이 안 붙고 단어와 단어가 종합돼서 하지만 부모들은, 주 양육자들은 이들이 아빠시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1세에서 2세경에 사물의 이름 등 나타내는 단어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 어휘력이 획득되면서 상징적인 사고까지 급속도로 가능해진다. 만 2세경에는요, 선을 긋기도 하고 끄적이기, 소수근이 발달이 되면서 뭔가 이 단어의 형태를 자기가 그린 다음에 맘마, 엄마 이런 형태로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아이들이 크면 유아기로 접어듭니다. 유아기의 신체 운동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에 비해서 유아기는 신체 성장의 속도는 낮아요. 신체의 신장은 1년에 한 7cm 정도 증가하고요. 신체의 골격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하체가 좀 길어지고 몸이 가늘어지는 단계. 동그란 영아기였다면 이렇게 점차 유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죠. 신체적인 성숙은 누가 더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더 느려요. 그래서 여아가 남아보다 좀 더 빠릅니다. 자, 뇌의 편측성이 나타나면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이때 결정되는데요. 해서 손의 사용, 뭐 글쓰기. 어떤 엄마들은 이제 양쪽의 뇌가 다 발달해야 된다고 해서 두 손을 다 사용하게끔도 하시긴 하시는데요. 네. 자, 유아기에는 운동 기술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걷기, 달리기 등 아이들이 신체 운동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할 수 있습니다. 3, 4세경에서는요, 세발 자전거도 탈 수 있고요. 5세경에는 빠르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아기의 특징이 눈, 손, 협응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그 다음에 소근육의 사용이 보다 정교해지기 때문에 오리기에서 종이 접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유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입니다. 자, 아무래도 또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는 협동놀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세경에는 병행놀이, 4세경에는 사회적인 기술, 엄마 아빠 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역할, 네, 뭐 이렇게 의사놀이 뭐 이런 것들 간호사 역할에서 하죠. 5세경에는 친구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친구에 대한 선호다, 친해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선호도까지 분명하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력이 유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발달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뭔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거나 또는 이제 분노, 질투심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선생님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자, 부정적인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유형하기 때는 무조건 하나면 울고 막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아기쯤 되면은 이런 인지적인 게 발달하면서 좀 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뭔가 화가 났어요. 좀 이렇게 슬펐어요. 그거를 꾹꾹 참다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보면서 엄마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울음을 분노한다든지 어쨌든 통제가 된다는 거죠. 감정이. 자,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것들이 유아기 굉장히 재밌는 아이들이고요.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 증가하면서 만족 지연 능력도 증가합니다. 이 만족 지연 능력은요. 자기 조절 능력, 통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그 마시멜로우 실험 아시죠? 마시멜로우라는 굉장히 맛있는 이 과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 만족 지연 능력이 우수한 아이가 유해 학습 능력이라든지 IQ, 뭐 성공 지수가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만족 지연 능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유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기 잠깐만 기다리고 뭐 이렇게 있어.
그 선생님이 이제 너 갔다 오는 동안에 잘 기다리고 있으면은 마시멜로우를 2개 줄게, 3개 줄게. 하고 매력적인 마시멜로우를 세상에 두고 나갑니다. 그런데 관찰 미러방에서 아이 행동을 관찰하죠. 이게 봤더니 만족 지원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나가자마자 그걸 못 참고 2개 먹는 걸 또 생각 까먹고 바로 까서 먹습니다. 반면 만족 지원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요. 선생님 올 때까지 네, 그 유혹적인 마시멜로우를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다가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왔었을 때 2개, 3개의 마시멜로우를 받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좀 더 이 통제 능력, 만족적 능력이 우수할까요? 자, 이러한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게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주의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부모라든지 교사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놀이가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유학이고요. 규칙이나 역할 분담이 필요한 협동놀이도 이 유아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놀이라든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요. 3세 경우에는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는 거. 이렇게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하고요. 드디어 5세경이 되면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네, 그 남자 여자는 같을 수 없고요. 남자 여자로 바뀔 수 없고요. 뭐 이런 개념들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 5세경까지는 어느 정도 네, 성역할 정체감에서 고정관념까지 완성되는 시기이다. 그 다음에 인지발달입니다. 인지발달은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유아기의 발달 특징으로는요. 네, 상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오면서 가자카 놀이를 통해서 점차 상징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실제로 네, 이것은 볼펜인데 볼펜을 상징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로켓가 되기도 하고 네, 찌르는 주사기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가자카 놀이를 통해서 좀 더 네, 2차 상징, 3차 상징까지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기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즐거우면 남도 즐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엄마 생일에 꼬질꼬질한 자기가 좋아하는 네, 헝겊, 장갑, 인형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자기가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친구들도 그 놀이동산에서 그 했었던 것처럼 일요일에 주말 지내는 이야기를 할 때도 꼭 친구도 본 것처럼 동물원에 짠 사자가 그랬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엉뚱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발언들을 하죠.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네, 이런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단계의 유학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무생물들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무랄런적인 사고 또 특징이죠. 무생물들도 숨쉬고 웃고 감정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식물이라든지 움직이는 구름 이런 애들한테만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뭐 하다가 그 무랄론적인 사고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유아기 때 보면은 자기가 넘어졌어요. 근데 땅을 보고 떼치겠지. 그래서 뭐 혼을 내야 된다. 아니면 네, 비가 올 때 보면은 구름이 네,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상력, 무랄론적인 사고를 하는 유아기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환적인 추론이 바로 유학의 특징인데요. 하나의 특정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건을 네, 급격하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추론을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자기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동생이 너무너무 싫어서. 근데 동생이 갑자기 열이 나서 아파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아픈 것이야. 직접적인 원인과 인과관계 추론이 안 되는데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듯이 하나의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바로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거. 네, 이럴 때는 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는 그거와 그거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아기 언어 발달입니다. 자, 만 3세경이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900개 이상이 되고요. 4세가 되면은 과장하는 말이나 유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그 유희적인 언어 표현들도 아이들이 막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거의 완전한 어른과 유사한 말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4세 유아 같은 경우는 대명사나 그래서 나, 뭐, 너, 이렇게 우리 이런 표현도 하고요. 조사, 형용사, 부사 등
네, 복합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5세가 되면요, 5,000개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알게 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못하는 말이 없을 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부정문, 의문문의 사용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영유아 발달과 교수 방법에서 아동 중심 교육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자, 아동 중심 교육은 대표적인 학자가 존 듀이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이 아동 중심 교육 같은 경우는 네, 교사나 교과서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유아 자신의 욕구나 아이들의 흥미, 자발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수법이 훨씬 더 영유아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그 교사 중심 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는 교육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 DAP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영유아 교육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프랙티스에 적합하게 이렇게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해라. 자, 이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연령뿐만 아닙니다. 연령 플러스 개인의 적합성 플러스 문화적인 적합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게 바로 발달에 적합한 실제입니다. 자,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대한 가정을 네, NAEYC 유명한 미국의 그 학회에서 주장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하겠습니다. 유아의 학습 과정에 관련된 가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영유아는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다 했었을 때, 아, 재밌다, 놀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신체적인 욕구, 화장실 가고 싶고 배가 고픈데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시고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유아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구성주의 맥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유아는 성인, 그리고 다른 영유아와 끊임없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한다. 혼자 막 받아쓰기를 하게끔 외우게 하셔는 안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영유아의 학습 과정은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탐색과 조사로 발전, 진전되며 마지막으로 활용,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순환적인 주기를 따른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에서는요, 인식의 단계에서부터, 인식부터 많이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전개 단계에서는 늘 조사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적용할까, 어디 하면 좋겠니? 라는 활용, 적용의 단계로 이어지시면 긍정적인 학습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학습 뭐 이런 느낌보다도 놀이를 통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영유아는 흥미와 알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학습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공부하자가 아니라 흥미있는 거리를 던져주고 네,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건드려 주시면 된다는, 동기부여를 시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인간의 발달과 학습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고 영유아 교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활동에 따른 이제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함께 이해를 하실까 하는데요. 학습의 이제 순환에서 인식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인식의 단계에서는요, 영유아의 활동은 일단 경험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인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환경 구성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영유아는 흥미를 좀 갖게끔 해야 됩니다. 매력적인 것들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광범위한 특성을 좀 인식할 수 있게. 맨날 보고, 눈으로만 보게 하지 말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한 이런 오감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 집중할 수 있게끔 뭔가 매력적으로 접근을 하라. 그 다음에 지각하게끔 해라. 이런 다음에 이런 인식을 잘하게 하기 위한 교사 역할은 이런 환경을 다양한 매력적인 매체, 환경을 제공하고 늘 보던 거 말고도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건, 흥미로운 사람들을 좀 소개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나 질문으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흥미나 공유 경험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새롭게 발견한 인식에 대해서
의욕을 좀 표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탐색의 단계인데요. 탐색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영유아의 활동으로는요. 관찰을 많이 시키셔야 되겠죠. 일단 자료를 탐색할 수 있고 유아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 발견하게끔 하고 좀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시고요. 자, 이번 활동에서의 구성 요소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이해하기. 그다음에 나만의 자신의 해석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 나 개인적인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해 보기. 자신에게 의미하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표현해 보게 하기. 그러니까 탐색이라면 이러한 탐색을 촉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요. 네, 뭔가 지지하고 촉진하기, 탐색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능동적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 놀이에서 좀 더 놀이를 확장하는 방법들을 보완하기, 그다음 유아의 활동을 좀 말해주기. 그다음 특히나 별표, 개방적인 질문을 하기. 이거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니? 이렇게 좀 개방적인 질문을 해서 아이들의 활동, 탐색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유아의 사고와 해석 방법을 어떤 해석, 어떤 사고를 하더라도 존중해주기. 그 다음에 건설적인 실수를 허용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단계에서는요. 네, 영유아들의 활동은 네, 관찰하고 실제로 시범 한번 해보기, 그다음 조사하기, 설명하기, 집중하기,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해보기, 그다음에 A도 그랬고 B도 그랬고 이렇네요. 일반화하기, 선행학습,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과 관련 지어보기, 그다음에 발명 체계에 맞춰서 또 조절 한번 해보기. 자, 이러한 조사를 확장시키는 교사의 역할은요. 이해한 것을 구체화시키도록 돕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집중하도록 좀 안내를 하시고요. 핵심적인 질문은요. 이 외에 무엇을 이것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다른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를 하시고요. 요청할 때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활용입니다. 활용 단계에서는요, 영유아의 활동을 보시면 학습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끔, 이게 바로 학습이 기능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활동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뭘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표현하기, 새로운 상황에 학습한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좀 더 반복하기입니다. 이런 활용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요.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학습한 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고 힌트나 아이디어를 주기, 학습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또한 제공해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서는 영아를 위한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영아가 언어적인 즐거움, 신체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다양한 자극과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아가 자신의 흥미와 속도에 맞추어서 노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영화마다 기질이 다양하죠. 순한 기질의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느린 기질의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까다로운 기질 등 다양한 기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영화의 기질에 맞춰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해야지 느린 기질 아이한테 뭡니까? 네, 막 빨리빨리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니 너무 버거워하겠죠. 그 다음에 순한 기질의 아이를 하더라도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네, 그러니까 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버거워하거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가 보이는 스트레스의 신호와 단서를 민감하게 빨리 반응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네, 이러한 영화의 신호에 즉각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펐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너 잘하고 되게 기분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하는 영화 욕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영화 욕구를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영화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접촉을 필요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신체 접촉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변 훈련, 식습관 지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화가 준비가 될 때까지 억지로 서두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재촉하지 마시고 얘네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자, 지치고 긴장이 되어 있고 좀 까다로운 영화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루만져 주시면서 부드럽게 안아주고 빠른 말이 아닌 조용한 말로 일단 안심시켜 주고 나서 활동이나 생활 지도를 하시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그 이승현 선생님 외에 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교사는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뭐든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도 계획하에 따라서 의도성을 띠고 상호작용 하셔야 되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는 영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화의 주도에 좀 따르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영화의 정서적인 요구에 반응적이어야 되고, 상호작용 안에서는 영화를 모방하셔야 됩니다. 떼떼떼 했어요. 떼떼떼 했구나. 그래서 영화 선생님들이 언어적인 표현은 아이들의 말을 자주 따라해주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모든 발달 영역의 학습에 대한 비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현재 가진 수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의 갈등에서 비교 설정을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영화의 학습 능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 다음 영화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응적인 보육과 교육의 실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영화와 강하고 긍정적인 안전한 관계를 발전시키셔야 되고요. 자, 정서적, 신체적인 영화의 이런 신호,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도에 당연히 정서도 신체적으로 맞춰줘서 이들을 잘 읽고 반영하고 반응하는 것. 그다음 그 의미를 반영하고 영화의 요구에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화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영화의 주도에 잘 따르면서 상호작용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에 발맞춰 가되 조화롭게 받아주고 영화의 상호작용 속도에 맞추셔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화가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사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고 좀 이렇게 용이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재밌었어, 기쁘고 긍정적인 정서에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화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또는 이제 강렬한 감정적인 폭발을 했어요. 다른 불쾌감의 표현에도 선생님은 늘 차분하게 반응해줘서 안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가 스스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학급 내 모든 영화의 개별적인 강점, 흥미,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찾아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발달과 아이들의 개인차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영화가 가진 독특한 성격이구나, 독특성이구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영화와 함께 생활하시는 교사들이 갖춰야 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 주체성 모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좀 동등한 파트너로서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교사 지시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유아 주도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보시면 성격적인 자질, 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늘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격적인 자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루는 스케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교수 기술을 또 갖출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태도와 직업윤리 당연히 갖추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성적인 사고가 좀 뜨고 있습니다. 활동, 학습이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피드백을 하시고, 자기 발전을 하시고, 이런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 교사의 역할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영아 교사의 역할입니다. 일상생활, 영화는 특히 중요하고요. 놀이 지도라든지 영화와의 상호작용,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의 계획과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영유아의 개별 활동, 수집단 활동들을 관찰,
평가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영아 교사는 영아의 부모와의 어떻게 협력을 잘 이루었는지가 네, 영아 교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아 교사 8가지 중요한 책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관계 중심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를 발전해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유아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구상을 하는데 전담 교사가 영아에게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영아를 안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좀 반응적이고 상호 교환적인 상호작용. 주고받기, 참여하고 쉬기, 협상하기, 협정하기, 늘 반복되게 일어나죠. 그다음 영화의 정서적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영화의 마음을 보살핀다. 그다음에 가족, 다양한 문화, 다문화 영화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배려적이고 반응적인 관계를 형성해라. 자, 매일매일 관계를 촉진하는 반응적인 계획 과정을 활용해라. 특히나 영화의 개인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요. 자, 반응적인 일과를 통해서 융통성 있는 일정을 좀 계획을 해라. 뭐 날씨라든지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동 융통성 있게 계획을 할 수 있다. 일과 보살핌, 놀이, 학습, 관계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시고요. 자, 개인적, 문화적, 연령에 적합한 놀잇감, 자료, 기회를 제공을 하고 가족과 다른 교직원들을 포함한 지원을 위한 관계 중심 접근법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사는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네, 우리가 유아 교사를 하더라도 양육자의 역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유아랑 또는 그들의 부모와 상담자로서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교수학습과 관련된 티칭,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유아 교사는 연구자의 역할이 또 최근에 뜨고 있는 이슈예요. 그 다음에 늘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교사가 또래 간 이렇게 해서 교류자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